주변에서 좀 경험하셨던 그런 사례들이 좀 더 있어요?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뭐 이런 활동하는 데에서 누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은 저는 또 농촌 지역 진보 단체들만 바라봤기 때문에 사실은 접할 기회가 사실은 없었어요. 내가 보는 건 여기만큼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을 좀 예를 좀 들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성추행은 좀 기본으로 있지 않나요? 기본 옵션처럼? 성추행. 기본 옵션처럼 있어. 이렇게 특히나 운동권에서 특히나 이런 그 친해지는 거 막 우리 같이 뭐 이렇게 막 으쌰으쌰하는 어떤 동지적 관점이 돼야 돼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술자리를 같이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맞아요. 술의 뒤풀이 문화가 되게 많이 발달되어 뒤풀이를 해야지만 내가 이 사람이랑 친해지고 동지적 관점이 되기 때문에 나는 너랑 밤새워서 술을 마셔야 돼. 이게 굉장히 센데 술을 마시면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성추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는 인식을 못했다라고는 하는데 아주 뭐 가볍게는 뭐 왜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왜 거기 여자들 그렇게 모여 있냐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껴서 같이 앉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좀 약간 그 20대 아주 그 젊은 여성 청년들한테는 그렇게까지는 대놓고 얘기는 못해. 왜냐면 너무 어리니까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30대 넘어가는 활동가들한테는 성적인 농담이나 그런 추파를 계속 던져요. 소위 말하는 어떤 성관계에 대한 경험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룹한테는 계속 던지는 거야. 그게 있어요. 그래서 술자리만 가면요, 뭐 어떻게 뭐 치덕태다가 뽀뽀를 한 번이라도 하려 그런다든지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저희 20대 때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런 걸 갖고 가만히 있다니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당연한 분위기로 되게 허허허허 거리면서 그냥 넘어간다니 이게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냥 보통 다른 데서도 그게 당연한 분위기인데. 그게 이제 이런 진보 단체나 선배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충격인 거지. 그렇겠죠. 그 기준으로 보자면. 근데 그들은 그것에 대한 별로 경각심이 아직 없는 상태인 거고 굳이 그래야 하는가에 대한 필요성도 사실은 잘 모르는 상태예요. 아니에요. 긴장된 관계나 뭐 이렇게 막 얘기를 이렇게 좀 풀어 나갈 때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모른 척하는 건가? 모른 척하고 풀어져서 인간적인 면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대부분 노출되거든요. 그게 그 부분 인간적이다. 이걸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흐트러지고 뭔가 이런. 네, 그러면 나타나는 게 전형적이에요. 왜 거기에 집착을 하지? 인간적인 모습에 그렇게 그러니까 굳이 자기의 그 머리로 초점을 보여주고 머리로 생각하는 거랑 내가 그냥 그거를 정말 받아들이는 거랑 다른 거지. 그러니까 진보적에서 노동 계급에 대한 거 막 뭐 하여튼 통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막 몸으로 다 100% 흡수하시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로만 흡수를 하시는 거야. 그렇죠. 그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가면 그게 다 사라지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도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결국에는 자기는 저항하는 존재라고 하는 이미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는 어떤 권력에 대해서 나는 저항하는 사람이야라는 이미지를 스스로 너무 좋아해, 너무 사랑해. 멋있잖아. 근데 뭐 멋있지. 정말 멋있어. 나는 아주 투사야, 저항가야. 근데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그 권력자가 되잖아요. 너무 싫은 거야, 그게. 참지를 그런 못하는 거 것 아닐까?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생각도 아닐까? 못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그런 약간 세게 진보적인 곳에 이제 잠깐 총무장으로 일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제가 있었던 좀 집단은 여성주의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 좀 막 하려고 하고 막 우리가 좀 그런 걸 이런 진보적인 곳에서 더 열심히 막 이런 거 공부해야 한다 이래서 막 공부도 하고 이랬던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딱 보호를 하는 걸 제가 목격을 했는데, 그 당시가 이제 옛날이긴 하지만 예전 이제 민땡 노동당 이런 거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마 기사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폭력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술자리에서 여자 후배가 싸가지 막 이렇게
분명 그런 얘기 오갔겠죠. 되게 답답해 보이잖아. 말을 할 말을 다 못하고. 답답해. 그런 얘기가 오갔겠죠. 아, 이빨 소리를 하면 인연 이거 싸가지 없네 이러면서 이제 때렸겠지. 뭔지 뭐. 알지? 우리가 좌파로 규정되는 사람들 있잖아. 약간 자유주의 막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센 곳에 있는 선배들은 어떻게 저렇게 막 싸가지 아니, 없게 싸가지 없게 얘기할 얘기할 수 했잖아 예전에.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폭력이 오간 거예요. 이 남자가 그 여자를 때렸어요. 물리적 폭력이. 때렸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냥 그런 사건을 그냥 두고 볼 당은 아니었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제명이 되고 그래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으면 나왔지. 그럼 어쩌라는 거야. 근데 제가 일하는 곳에서 그 사람을 되게 높은 직책에 앉혔어요. 근데 이해를 못하겠. 아니 왜 도대체 왜요? 근데 아깝대. 그렇게 사라져가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는 거야. 뭐가 아깝지? 어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게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리고 그건 큰 문제가 아닌 큰 거지. 문제가 아닌 거야. 그 정도 문제를 가지고 얘 정치적 생명을 죽여버리는 건 너무한 일이다라고 판단이 돼버리는 거지. 어쩌면 그걸 해석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해석을 해버린 거고 이게 엄청 커다란 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이해하지 않는 거죠. 애써. 그치.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런 일이 터지잖아요. 네. 문제가 되고 이슈화되고 터졌을 때 반응들이 사실은 되게 재밌어요. 오히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쟤는 그것만 빼면 되게 아까운 인재야 이러면서 남성연대가 아주 확 발동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안희정 같은 케이스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대표 지금 아주 그냥 되게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래. 되게 인간적으로 그 사람 되게 좋고 헌신도 많이 한 사람인데 그래도 아까워 이러면서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그런 반응도 있고요. 또 어떤 반응 또 있을까요? 평소에는 인격이 참 좋아. 술 때문에 그래. 실수했어. 실수야. 뭐 이런 그날 나든지. 하루만.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가장 큰 적이 지금 저기 앞에 있는데 그런 문제를 갖고 우리 가장 중요한 인재 하나를 잃어야 되겠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 지금 시기가 좋지 않아. 그쵸. 그 문제를 논하기에. 네. 그리고 뭐 활동으로 그렇죠. 보장하겠다. 네. 활동을 더 미안하다. 활동을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지역에 더 헌신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 여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그 그런 여성이 경우. 평소에 얼마나 싸가지가 없었는지 그리고 뭐 얼마나 그 운동 세력을 좀 흐트러뜨리고 다녔는지 이번에 미투 사건 터졌을 때 한 인권활동가가 미투에 신고가 됐었는데 그런 일이 그대로 일어났었죠. 그 사람을 미투했었던 그 여성들에 대한 그 지역에서 되게 쟤는 뭐 원래 그런 애였다. 원래 꼬시고 다녔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막 이렇게 회자가 됐었어요. 꽃뱀이 됐구나. 네. 꽃뱀 프레임이 또 씌워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쟤는 자유주의자고 뭐 쟤는 뭐 그렇게 아니 내가 그럴 수 있지. 나는 아무 남자랑 잘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래서 그 남자가 날 건드린 게 아무렇지 않게 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녀의 가치관들이 막 이렇게 까발려지면서 막 이렇게 회자됐던 적이 있었어요. 뭐 아무튼 근데 자유주의라고 해서 자유주의를 덮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내가 그렇죠. 동의하지 않은 관계에서. 그렇지. 너무 기본 아닌가요? 그렇죠. 수다